여기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에서 온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그들은 KTX를 타고 부산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한국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던 그들은 KTX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자 자신들의 두 눈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KTX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 그들은 어떤 걸 봤길래 소스라치게 놀란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호주인 찰리가 SNS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찰리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고향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청년 근로자들의 직업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입니다. 만 17세부터 참가할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같은 IT 기술 분야 몇몇은 만 25세까지 참가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만 22세까지 참가할 수 있죠. 특히나 이번 특별대회는 비즈니스용 IT 소프트웨어 솔루션, 웹 기술 등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회였기 때문에 각국의 팀들이 프로그래머 위주로 편성되었죠. 저희 호주팀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빼고는 한 명 빼고는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이뤄진 팀이어서 아무래도 좀 긴장되었습니다. 저희보다 나이 많은 성인 학생들이나 직접 회사에 소속된 선수들도 나오는 대회였으니까요. 특히나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라 더 긴장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무척 강한 국가였거든요. 한국은 역대 메달 순위가 3위 바깥으로 밀려난 적이 한두 번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1위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이 중에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경쟁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가상 해커가 민감한 정보 및 데이터를 훔치지 않기 위해 방지하는 것을 겨루고 취약점을 진단 및 분석하는 경기였습니다. 비교적 신규 직종에 해당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한국 팀을 비롯한 상당수의 팀이 처음 출전하는 경기였고 그래서 조금 안심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처음 출전한 초짜들밖에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신랄 같은 희망도 당시 저희는 역시 쟁쟁한 팀의 상대가 안 되었고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건 한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소속된 선수들이었는데 확실히 처음 참가하는 대회라고 할지라도 저 같은 고등학생하고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 팀은 금운동 메달 부문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수상 메달을 걸었습니다. 지도위원 선생님께서도 경험도 별로 없고 처음 한 것 치고는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망스럽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에 참가할 때쯤엔 저희 실력은 더 향상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한국팀은 금메달만 5개, 은메달 1개와 우수상 메달 2개를 휩쓸었다 들었습니다. 상만 8개를 타다니. 저희 팀도 언젠가는 저렇게 상을 휩쓸 날이 있을까요?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폐막식이 열리고 모든 대회가 끝나자 저희는 출국 날까지 한국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야 있나요? 저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으로 갔습니다. 아주 큰 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 내부가 생각보다 넓고 깔끔하더라고요. 저희가 왔을 때는 평일 점심 먹기 전 시간대라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면부 유리를 통해 보이는 전경의 모습도 아주 멋졌어요. 확실히 한국의 기차역은 좀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호주의 기차역들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풍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그 대신 낡은 느낌도 있고 좀 관리가 잘 안 된 느낌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큰 역이 아닌 곳들은 시골 기차역에 와 있나? 착각이 들 정도로 작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관광객들이 자주 오가는 기차역은 그래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다 보니 관리를 했지만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은 위생 상태도 형편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기차역에 갈 때는 미리 볼일을 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더러운 경우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반면에 행신역은 서울역처럼 큰 역도 아닌데
화장실을 비롯한 시설들의 위생 상태가 좋았어요. 저는 남자라 잘 몰랐는데 여자 화장실에서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모양이더군요. 2층 대합실에 가보면 수유실도 있다고 들었는데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들까지 배려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마침내 여기 도착할 시간이 되자 승강장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한국 KTX를 타게 되었는데요. 날렵하고 멋진 외관의 열차가 도착하자 저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호주는 광역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잘 짜여 있는 편이지만 여객철도는 낙후된 편입니다. 18세기에 지어진 철도에 장거리 여객 열차나 화물 열차들이 운행되고 있으며 여객 열차는 그나마 기차표도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여객 열차들도 대부분 디젤동차고 시간당 5-60km가 평균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호주인들은 조금 거리가 있다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녔고 기차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기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좀 탈만하다 싶으면 매우 비쌌어요. 이 돈이면 비행기를 탈 수 있겠다 싶으니 점점 열차에 대한 수요도 떨어진 것이죠. 저는 그래도 엄마랑 호주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타봤는데 그게 시간당 160km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돈이면 비행기를 타는 게 낫긴 했지만 운 좋게 어머니가 이벤트에서 럭셔리 기차 여행에 당첨되어 생애 처음으로 대륙횡단 열차를 타본 것이었죠. 당연히 1박당 최소 몇십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럭셔리 열차니 넓은 좌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니 즐거웠지만 일반적인 열차를 탄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KTX는 시간당 최대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고속선에서 시간당 250km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저와 팀원들은 속도계 어플을 설치하고 진짜인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기차 안으로 좀 구경하고 나서 말이죠. 저희는 부산행 KTX의 특실에 자리 잡았는데 자리가 무척 넓더라고요. 대륙 횡단을 하면서 잠도 자는 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좌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좌석이 넓더라고요. 좌석이 넓이도 넓을 뿐만 아니라 좌석과 좌석 사이의 공간도 넓어서 간이 테이블을 넉넉하게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발판에다가 발을 편안하게 올려둘 수도 있었는데 좌석을 젖히고 발판에 발을 올려놓으면 어찌나 넓은지 여자 팀원들은 발이 다 끝까지 닿지도 않는다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옆에는 콘센트도 있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문도 꽤 크다 보니 바깥 풍경을 구경하며 만끽할 수도 있었고요. 저는 아시아에서 기차를 처음 타본 것이었지만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팀원인 헨리는 일본에서도 기차를 타본 적 있다고 했습니다. 헨리는 둘 다 경험해보니 일본의 신칸센보다 한국의 신칸센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처음 좌석을 앉으면 좌석이 거의 완전 90도 직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꼈고 직접 조절해서 편안한 각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앉았을 때부터 신칸센보다 좌석이 인체공학적으로 편안하게 설계된 느낌이랄까요? 굳이 등받이를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칸센은 대체로 창문이 좁은 편이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여행할 맛이 더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는 특실 고객들을 위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견과, 버터, 소금, 쿠키, 물티슈가 들어있는 쿠키박스와 함께 생수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은 특실 그린샤를 타도 이런 서비스 제공 물품이 없었는데 KTX는 이렇게 섬세하게 승객을 챙겨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가격은 일본의 특실 좌석 그린샤가 좀 더 비쌌는데도 만족도는 한국 KTX가 가격으로 보나 편의성으로 보나 한국이 더 낫다고 하더군요. 간식을 먹고 난 저희는 드디어 KTX 속도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고 속도가 300km라면 적어도 260 이상은 나오지 않겠어요? 실제로 속도 측정 앱을 켜자 260km 이상 금세 올라갔고 나중에는 270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속도로도 기차가 달릴 수 있구나.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토록 편안하게 기차를 탈 수 있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은 270을 넘는 정도였지만
유튜브를 찾아보니 특정 구간이나 특정 역에서는 정말 300km의 속도를 내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빠른 KTX를 탄 덕분에 저희는 2시간도 안 되어서 부산에 도착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국의 예쁜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10월에 이런 예쁜 나무길과 가을 바다를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한국이랑 계절이 정반대라서 외국 영화를 보면 10월에 저렇게 예쁜 단풍이 피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희가 굳이 고향에서 가까운 서울을 두고 부산으로 온 이유도 호주에서는 10월에 보지 못하는 가을 바다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도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겠죠?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는 우리와 다르게 말입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한식들, 아름다운 풍경과 최첨단 KTX는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꼭 한국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